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2020년 8월 4일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되었던 세금 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 법들이 8월 4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와 함께 보실 내용은 취득세와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율은 제가 지금 마킹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조정 대상 지역이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국회에 처음에 제출되어 있던 안에는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이 구분이 안 되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내용이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가 8%, 3주택자가 12%, 그럼 4주택자도 11%겠죠. 그리고 법인 12%, 비조정 대상 지역은 1주택이든 2주택이든 1에서 3%, 3주택부터 8% 매길 거고, 그리고 4주택 되면 그때 12% 세율을 매기겠다 해서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틀리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법인일 때에는 똑같이 12%를 적용할 거야. 그리고 1주택 1에서 3% 적용할 거야. 이 두 가지만 동일합니다. 먼저 1세대의 범위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1세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가 바로 가족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따로 하더라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으로 별도 세대 분리해도 얘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내용이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과 아주 유사하게 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주민등록상 분가하더라도 독립된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지방세법에서도 30세 미만의 자녀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2020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75만원이니까 여기 40%,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민등록을 별도로 하고 있다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같이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을 할 거냐? 우리 소득세법에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포함을 하지 않고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에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제외시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외하기는 하는데요. 기간이 있어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안에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5년이 지났는데도 상속주택을 계속 갖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서 나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누구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지분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니까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아무도 안 살면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지방세법에서 인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하나 차이 나는 게 바로 이 5년의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이 바로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안에 나왔습니다. 저희 소득세법에서도 이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 취득한 것을 주택수에 포함할 거냐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지방세법 지금 이제 개정안을 보니까요. 이 법 시행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부분부터 주택수에 포함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산정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주택이 맞아.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주택이 아니야. 그러면 이 오피스텔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고 얘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앞으로 취득세에 대한 중과가 적용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니요.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것부터 주택에다가 포함을 해서 주택세에 엮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이 법 시행 이후 기존의 오피스텔인데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시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당연히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의 분양권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존대로 4%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발락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럼 이걸 취득하게 되면 다주택자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피스텔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고 이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시게 되면 취득세 중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입니다. 소득세법에 보게 되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데요. 지방세법에서도 동일하게 이 얘기가 나옵니다. 소득세법의 내용은 아주 유사하게 지방세법에서 가져다 쓰고 있는데 약간씩은 차이가 있으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정 어린이집, 주택에다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거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일단 취득했으면 1년 이내에 가정 어린이집으로 써야 되고요. 이 가정 어린이집으로 쓰는 기간이 3년 이상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다주택자가 되게 되면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는 이 가정 어린이집을 쓰는 기간을 5년이라고 해서 이름이 장기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지방세법과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농어촌 주택도 주택수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에 보게 되면 수도권 외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우리가 농어촌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농어촌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주택이 지방세법에서도 똑같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입니다. 소득세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신규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그 일정 기간이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면 1년 안에 처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처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주택자에 해당되어서 세율이 8%, 즉 이거는 조정대상지역이 되겠죠.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에 대한 8%를 매기니까요.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을 하게 되니까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세금을 내는 날까지니까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를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취득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산세를 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서 주거를 이전한다. 이것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이쪽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정전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에 대해서 중과를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은 약간 틀리다. 왜냐하면 일단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수에는 들어간다. 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꿈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에 있어서는 이 3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을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날이 아니고
그 아파트가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성대상 지역 안에 있다면 3년이 아니고 1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입주권과 관련되어서요. 소득세법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사는 집, 즉 대체주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체주택도 일시적 2주택에 의한 취득세 중과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빼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것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재건축으로 주택 입주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처분하시게 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취득세에 대한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와 관련되어서 정려 얘기가 나옵니다. 정려에 대해서도 개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2019년 12월 16일 날 세법에 대한 일부를 이제 개정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조성대상지역 안에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소득세에 대한 중과를 하지 않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다 해줄게 이렇게 일부 풀어주는 조치를 했거든요. 그때 다주택자들이 2020년 6월 30일 안에 그 다주택을 양도했느냐라고 보니까 대부분 자녀들한테 정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통해서 또 자녀들한테 정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정려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안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12%로 적용하겠다. 그 외의 지역은 기존 세율, 정려세율 3.5를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이 만약에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없고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 0.2%, 그리고 지방교육세 0.3%, 합이 0.5%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여기 합산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0.2는 빼고 0.3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소에게 정리하게 되면 3.5 그대로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소에게 정리하게 되면 세율은 그대로 3.5.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바로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지 않고 자녀들한테 정려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정려세율을 인상을 하는 겁니다. 효도, 봉양, 학가입니다. 자녀분들하고 부모님이 효도를 위해서 합가를 하게 되면 주택수를 합산을 하게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조치가 없다 그러면 부모님을 안 모시겠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득세법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효도, 봉양, 학가를 하게 되면 10년 안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해준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들고 와서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요, 요건이 조금 틀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틀리냐면 일단 연령이 틀립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효도, 봉양, 학가의 나이가 부모님 두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60세를 넘어가시게 되면 효도, 봉양, 학가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지방세법인 취득세에서는 나이가 65세입니다. 나이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이익이 있냐? 아닙니다.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일정 기간에 팔면이 아니고요. 아예 독립된 세대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세대하고 부모님 세대인데요. 효도 합가를 합니다. 효도 합가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으로서 10년 안에 팔아라 이게 아니고요. 합가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볼게.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봐서 네가 나중에 주택을 하다 취득하더라도 2주택이야 2주택, 3주택이 아니고 그래서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는 다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이게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차이입니다.
지방소득세율 강화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율도 똑같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세율의 10%가 지방소득세율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1년 미만의 단기가 40%였기 때문에 당연히 10%니까 4%였을 거예요. 근데 개정되는 소득세법은 1년 미만의 주택의 양도는 70%니까 당연히 10%인 7%,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는 60%였으니까 개정되는 게 60%니까 6%, 그리고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 그러면 2년이 지나면 기본세율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6%에서 42%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이상 지난다 하더라도 세율은 똑같이 60%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똑같이 6% 이렇게 하겠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증가세율이 2주택자는 10%에서 2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20%에 10%니까 2% 맞죠? 그리고 3주택자는 20%에서 30% 인상이 되었습니다. 30%에 10%니까 지방소득세가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법인소득세를 내는데요. 이때 법인에서 소득세를 낼 때 추가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10% 추가 가산해서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얘가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20%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10%에서 2%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정되는 이 법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냐? 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적용을 7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럼 7월 10일 이전이냐 이후냐? 자, 7월 10일 이후는 지금 개정된 세법에 의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럼 7월 10일 이전은 종전세법에 의해서 취득세를 계산하는데 그러면 그 종전에 취득세 신고라고 세세를 납부한 게 아니고 종전에 계약만 했고 나중에 8월 달이나 이때 내가 잔금 치고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개정된 걸 적용하느냐 종전 걸 적용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만 하게 되면 그 뒤에 언제 잔금을 친다 하더라도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실거래 신고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3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얼마 안 돼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장님들이 실거래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증이 됩니다.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계약금 등을 지불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이 금융거래 내역을 우리 7월 12일 이전에 주고받은 것이 확인이 되게 되면 나중에 8월 달에 잔금을 치든 9월 달에 잔금을 치든 종전취득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 관련 부동산 관련법 중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은 이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엑셀 자동 산식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엑셀 자동 산식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텐토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